Every night, I dream the same dream. 안녕하십니까. GB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선우라고 합니다. 오늘 문제는 수학 2 문제로 먼저 문제 살펴보시겠습니다. 세 실수 A, B, K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. 둘 다 2차 함수고요.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gx는 이제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우극한, 자극한 값으로 두 수의 차를 gx로 정의했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가 조건은 이미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. fx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란 얘기죠.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g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.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그 gx와 로그 함수의 절대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5개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등급 설정을 해보겠습니다. 고2, 고3, 2등급 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 문제 체크 포인트는 일단 좌극한, 우극한 값에 대해서 연속일 때 극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첫 번째,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. 이럴 때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이 값과 좌극한, 우극한 값이 같아야겠죠. 지금 가조건에서 x가 알파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아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뭐 로그 ax의 그래프,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알파 베타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 우극한으로 갈 때 f 알파분의 절대값 f 알파, 이 값과 리미트 x가 알파 좌극한으로 갈 때 fx의 절대값, 이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두 가지. 그래서 김경일 선생님, 이 값이 얼마죠?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자극한일 때는 플러스 1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두 값이 다르겠죠? 양영음, 음림량이니까. 그리고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리미트 x가 베타 우극한, 리미트 x가 베타 좌극한, fx, f 절대값 x. 김길 선생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? 우극한일 때가 1이 되고 좌극한일 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렇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gx를 극한값이 존재하고 3번 팩트를 이용해서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gx를 간단하게 어떤 함수값을 갖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잡아주고 3분 잡고 그래프를 먼저 잠깐 그리고 가겠습니다. 그래서 fx 말고 gx에 대해서 지금 gx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로그 얘는 hx라고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. 그래서 처음부터 따라가면 로그 2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1에서 2일 때 0인 건 맞는데 점근선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,2를 지나고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꺾여 있는 그래프가 맞겠죠? 2,2에서 꺾여 있고 절대값 함수 요 hx에 대해서 지금 fx의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fx의 개형을 먼저 추정을 해보면 fx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중요한데 k보다 클 때 나눠져 있습니다. 연속인 건 분명하고 k값에서 연속인데 x축에 대해서 뭐 k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먼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3번 체크포인트 생각한 거를 생각하면 gx가 지금 값이 나오는 게 fx가 0이 되는 값이 중요하죠.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알파냐 베타냐 저 값의 기준에 따라서 편의상 0이 될 때 알파 값일 때랑 베타 값일 때 두 가지를 양영음인 0이 값이랑 음영량인 값이랑 나머지 모든 케이스로 나누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이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에 gx의 함수값은 우리가 앞에서 알파 값이니까 얼마가 되겠죠?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? 이 경우에는 음영량이 베타 값에 해당되겠죠?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. 나머지 모든 경우는 그냥 연속이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gx 값이 x에 대해서 교점이 요 hx와 교점이
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랑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점이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한 가지여야 되고 이 경우는 두 가지여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이너스 2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생기기 때문에 x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생기기 때문에 gx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 가지, 두 가지가 생겨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형을 파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양영음이 2개, 음영량이 되는 경우가 하나입니다. 그래서 양영음이 2개인 이 경우와 음영량이 하나인 3개의 점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음영량이 되는 이 경우가 이 경우인데 딱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한 점에 대해서 저 포인트를 꼭 지나야겠죠. 2,2 x가 2일 때 정확하게 교점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일 때 0이고 그때 바로 교점을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k의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k가 이제 2보다 작은 경우,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는 단순하게 k보다 작은 경우에 두근인 경우가 두근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큰 경우에 두근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까지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왜 안 됩니까? 이 경우는 여기 노란색 한 경우고 빨간색이 2가지니까 베타가 2개고 알파가 하나인 경우이니까 함수값이 나오지 않겠죠. 그래서 개수에 맞지 않습니다. 나머지 경우들에 대해서도 뭐 잠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 경우는 이 축이 서로 겹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뭐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k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조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ax 제곱 fx를 써보면 플러스 2b 마이너스 3x a 제곱 마이너스 3 x가 k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5x a 제곱 마이너스 1 x가 k 이상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때 k에서 일단 연속이고 2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을 지나야겠죠. 그죠?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아직. 그래서 어느 경우 2일 때 0인지만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둘 다 2를 대입을 해보면 위에 구간에 2를 대입해보면 4a 이제 f2를 조사하는 겁니다. f2를 체크하는 겁니다. 그래서 4a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2, 3은 6 마이너스 9 요 값이랑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2b 플러스 9 요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. 그래서 a가 양수인 건 이미 파악을 했고 a가 양수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중간에 어느 지점이 k인지 모르겠지만 k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둘의 대소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봐도 됐겠지만 그 f2 값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요 1번 값이랑 2번 케이스 둘 중에 어느 경우에 갔는지 1 빼기 2를 해보면 금방 나오죠. 마이너스 얼마죠? 3분의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18입니다. 그래서 K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. K를 넣었을 때 축이 양쪽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B의 범위가 나옵니다. 그러면 K를 조사를 해보면 이 녀석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야 되겠죠. K에 대해서.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2B 마이너스 3보다 K 값이 커야 하고 이 녀석 1, 마이너스 2 네 1이군요 여기. 네 이거를 안 써가지고 계산을 어렵게 했네요. 네 어렵게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1, F2랑 F1이랑 F4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요 값이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2고 요 값이 4가 되니까 F1, 2, 4 확인을 하면 됩니다. 1은 확실히 여기에 속할 것이고 4는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. 2는 K보다 큰지 작은지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대입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이 빵이고 그 다음에 또 4를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6a 플러스 4b 4, 5, 19죠. 이 두 개의 식을 일단 만족해야 하고 그 다음에 2,2를 지나야겠죠.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둘이 이제 어느 쪽이 큰지 그래서 2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썼던 F2 값을 조사를 해야 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빼보면 여기가 두근의 곱이 지금 얼마죠? A 마이너스 A분의 3이고 이 녀석이 1,0하고 2,0을 지나니까 요게 2가 되겠죠. 네, 요거를 조사를 해주면 그러니까 요걸 B를 소거해도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 A 값은 양수였으니까 A가 3으로 나오고 그때 B의 값은
여기에서 3, 3은 9, 3, 12, 6,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네, 그래서 AB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K의 값을 조사를 하면 둘의 함수값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K 값은 바로 나옵니다.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위의식의 값에 AB를 다 넣어주고 3x제곱 fx를 다시 쓰겠습니다. 마이너스 9x 플러스 6 이 값이고,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, 네, 두 개의 값이 나왔죠. 그래서 둘이 K일 때 함수값이 같다 해서 K에 대한 식이 나오죠. 그래서 둘을 연립하면 4K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2는 빵,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K의 값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K의 값은 4분의 3, 121, 153 이런 값이 나오죠.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큰 값을 갖는가 작은 값을 갖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, 명백하게 K가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쪽에서 근 사이에서 2보다 큰 값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4분의 11 플러스 루트 153 양수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풀이를 마치고요. 네, 출제열과 난이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. 먼저 난이도를 이야기하면, 지금 로그함수 개형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, 그 다음에 fx 개형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극한값이 어떤 경우를 가질 때 fx 개형이 저렇게 되나 함수를 찾아주고, 거기서 이제 교점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변수들을, 미지수들을 A, B,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꽤 어려운 편입니다. 그래서 난이도를 4 정도로 잡아줄 수 있고요. 출제율은 극한 관련해서 고난이도 문제로 28번 정도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 3.8 정도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일단 저 체크포인트 3분에서부터 저 gx라는 저 극한으로 정해진 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아무래도 저 문제를 이해해서 풀려면은 저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, 저 부분을. 그래서 그 부분 뭐 설명 굉장히 좋았는데, 근데 저 로그 그래프 있잖아요, 저기 주어진 뭐 절대값 씌워진 거, 저 좀 약간 좀 저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푸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저기 그쵸. 사실 저걸 보고 사실 저 로그 그래프와 뭐 y는 마이너스, y는 0, y는 2들의 교점이 뭐 5개가 뭐 저렇게 찍힌다는 그걸로부터 사실 fx 개형도 파악하는 거잖아요, 저 문제는. fx 뭐 개형도 파악할 수 있고 a가 양수란 것도 알 수 있고, 그다음에 그쵸, 교점의 좌표로부터 이제 대입해서 뭐 연립방 정식 풀어서 ab 값도 알 수 있고, 뭐 그다음에 뭐 그걸로 이제 뭐 k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뭐 그래, 뭐 굉장히 뭐 잘해 주셨는데,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저거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서 약간 AB 값을 안 구하고 풀려는 것 같아서 저게 그렇게 풀리나 싶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중간에 약간 수정을 해서 저게 앞에 나가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풀기가 쉽지 않은데 뭐 잘 풀어주셨습니다. 중간에 이제 생각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서 약간 당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신 것 같고, 일단 뭐 판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참 좋았고, 무엇보다 이제 선생님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고 느꼈습니다. 자, 황선호 선생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설명했는데, 그 황선호 선생이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. 내 생각에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. 풀어봐서 사실은 저런 문제를 만약에 앞에 나와 저렇게 설명한다고 치면은 당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, 그 감각적으로 지금 답을 찾아가는 거야, 본인이 지금. 근데 사실은 저런 문제를 본인이 많이 안 접해보고 풀어보지 않았어. 수학을 강의하는 선생님은 다 알아요. 그래서 황선호 선생님, 그런 게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저게 선생님도 모르면서 저걸 강의하나?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당황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황선호 선생이 체계적인 공부를 좀 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. 풀어보고 나면은 알면은 이건 생략하고 이건 생략하고 이건 생략하고 그러면서 멋진 강의가 되는데, 지금 왔다리 갔다리 왔다 그러면서 혹시 힌트를 주면 그때 가서 찍고 또 가서 여기 왜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러지 않아요? 근데 옛날에 감각적인 가려고 지금 문제를 잡는 거예요. 어떤 유명한 문제들을 발췌 수업을 했을 뿐이야. 근데 그 문제에 다가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는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강의가 아니고 듣는 학생으로 하여금 뭐가 불안불안해. 안정이 안 돼. 불안불안해. 과연 저게 답이 나올까? 이러는 거지. 그래도 본인의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답을 추출을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. 왜? 그게 이제 본인의 15년의 강의의 경력이에요.
대신 내가 지적하는 내용 황 선생 알죠? 네. 풀어봐야 돼요. 수고했습니다. 자, 끝으로 황선호 선생님. 황선호 선생님 하셨던 이제 1번 수투 문제,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 30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였는데요. 처음에 체크 포인트는 아주 좋았습니다. 아주 전국을 딱 찌르는 체크 포인트 아주 좋았는데, 좀 마지막 마무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뒷심이 부족하다 할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좀 많이 안 풀어보셔가지고 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,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 꾸준하게 한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풀어주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워낙 기본기가 좋으시고 워낙 훌륭하시니까요. 네.